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웠던 2020년은 그야말로 상실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의 충격적인 사고와 마라도나의 죽음도 있었지만 많은 메이저리그 레전드들도 세상을 떠났는데요. 명예전당 선수들만 해도 밥 깁슨, 조 모건, 루 브록, 톰 시버, 월드시리즈 최다승 투수 화이티 포드와 월드시리즈 퍼펙트 게임 투수 돈 라슨에 이어 역대 최고의 너클볼 투수 필 니크로까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습니다. 니크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만들었던 너클볼,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쏟아 영상과 네이버에 올린 레전드 스토리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메이저리그 선수인데 나는 활약한 만큼만 연봉을 받는 계약을 한다. 승리 기여도 1.0당 600만 달러를 받는다고 하면 승리 기여도가 0일 경우 돈을 받지 않고 3.0일 경우 1,800만 달러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통산 승리 기여도가 76인 트라웃은 지금까지 4억 6,500만 달러를 받아야 하는데요. 트라웃의 현재 누적 수입은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런 연봉 시스템이라면 먹튀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할 거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선수들은 안정을 느끼기 위해 최대한 긴 계약 기간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수들도 사람인 이상 심리적인 안정이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실패한 장기 계약이 속출하게 됩니다. 물론 실패한 장기 계약의 대부분은 많은 나이와 부상 때문입니다. 반면 현재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1년 계약만 고집한 선수가 있습니다. 구로다 히로키입니다. 구로다는 2008년 만 33세라는 늦은 나이에 FA 자격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다저스와 3년 3,500만 달러에 계약하는데요. 구로다는 1년 계약을 원했지만 다저스가 거부하면서 무산됩니다. 하지만 구로다는 3년 계약이 끝난 후 2011년 다저스와 1년 1,200만 달러 계약, 2012년 양키스와 1년 1,000만 달러 계약, 2013년 양키스와 1년 1,500만 달러 계약, 2014년 다시 양키스와 1년 1,600만 달러의 4년 연속 1년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양키스의 1,800만 달러 제안을 거절하고 히로시마 도요카프로 돌아갑니다. 이에 구로다는 메이저리그에서 7년 동안 8,800만 달러를 받고 승리기여도 21.6을 올리는 엄청난 활약을 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국적을 떠나 구로다는 제가 아는 메이저리그 선수 중 최고의 타짜가 아니라 최고의 상남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친구와 황당한 내기나 약속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스틴 벌랜더는 고등학교 때 초콜릿 우유가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자 자기가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하면 계약금의 0.1%를 주기로 하고 친구로부터 50센트를 빌립니다. 그리고 냅킨에 계약서를 쓰는데요. 벌랜더는 디트로이트에 입단할 때 보너스 312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친구가 계약서를 들고 찾아오는데요. 벌랜더는 실제로 0.1%에 해당되는 3,000달러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랜더는 330만 원짜리 초콜릿 우유를 사 먹었던 겁니다. 괴짜 중에 괴짜인 트레버 바우어도 단연 계약을 맺게 되면 급소에 페인트탄을 맡기로 친구와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2018년에 했던 바우어는 그러나 실제로 FA가 되자 입장을 바꿔 1년 계약은 맺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라도 페인트탄 한번 맞고 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현재 상황이 바우어가 어쩌면 페인트탄을 맞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메이저리그 FA 시장은 붕괴 상태입니다. 지난해 5천만 달러 이상 계약만 12건이 나오고 상위 10개 계약의 총액이 14억 달러였던 반면 올해 지금까지 성사된 최대 규모 계약은 제임스 맥켄과 매치의 4천만 달러 계약입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올 시즌의 무관중 단축 시즌을 통해 3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신시내티 최초의 사이영 투수, 1945년 이후 첫 번째 평균 자책점 1위 투수가 된 FA 투수 최대어 바우어 역시 기대만큼의 계약을 맺지 못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우어 입장에서는 1년 계약을 맺은 후 구단들의 재정 상태가 나아지는 내년 FA 시장에 나오는 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노아 신더가드가 최대어인 내년에는 바우어를 위협할 투수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많은 팀들이 바우어의 2020 시즌을 FA 로이드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바우어 입장에서는 2021년에도 좋은 활약을 하면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우어가 충분히 도장을 찍을 만한 1년 계약을 줄 팀이 있겠냐는 건데요. 조엘 셔먼에 따르면 다저스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에 저는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2연패를 위해 아레나도를 데려올 수도 있다는 폴 모로시의 쥐약을 먹고 칼춤을 춘 적이 있는데요. 다저스는 바우어를 잡게 되면 사치세 기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다저스 입장에서는 다른 팀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지금이 월드시리즈 2연패에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입니다. 사무국은 FA 시장이 너무 얼어있다 보니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들의 지명권 손실을 면제시켜 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올해 시즌을 포기했던 프라이스가 내년 시즌도 불참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저스는 1,600만 달러를 아끼게 됩니다. 또한 바우어와 1년 계약을 맺더라도 내년 시즌 후 바우어와 젠슨의 계약이 끝나 FA가 되는 시거를 잡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저스 프리드먼 사장은 전에도 하퍼에게 4,500만 달러 연봉을 주는 3년 계약과 4,200만 달러 연봉을 주는 4년 계약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단순히 경쟁팀들을 위한 몸값 올리기용 제안이 아니라 프리드먼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우어는 로스앤젤리스 카운티 출신이고 UCLA를 나왔기 때문에 좋은 성적과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고향팀 다저스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요. 또한 프리드먼의 다저스와 바우어는 둘 다 뉴 웨이브 분석 기술을 선호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도 상당히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저스가 얼마를 줘야 바우어는 1년 계약의 도장을 찍게 될까요? 바우어의 대학 동기이자 라이벌인 게리 콜의 평균 연봉이 3,600만 달러이기 때문에 1년 3,700만 달러 계약이면 바우어가 혹할 수 있다는 게 셔먼의 생각입니다. 정말로 바우어가 합류하게 된다면 다저스 선발진은 실로 무시무시해지는데요. 포스트 시즌을 통해 진정한 에이스로 거듭난 워커 뷰러, 올 시즌에도 평균 자책점 2.16을 찍은 클레이튼 커쇼, 그리고 사이영 투수 바우어가 1, 2, 3선발을 이루고 숨은 포스트 시즌 MVP 훌리오 우리아스, 무시무시한 구위를 자랑하는 더스틴 메이, 정규 시즌 활약이 뛰어났던 토니 곤솔린이 4, 5, 6선발을 맡는데요. 이 정도의 파괴력과 뎁스라면 역대 최고의 선발진 계보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이들 6명의 올 시즌 ERA를 평균으로 내면 평균 자책점은 2.57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선발 투수 쌓아두기를 좋아하는 앤드류 프리드먼의 특성상 더 현실성 높은 쪽은 아레나도보다는 바우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저스는 코리 크네이블, 브랜든 모로 등 불펜에서 쓸 로또 카드들도 착실히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바우어가 1년 계약을 맺고 친구와 약속을 지키는 일이 일어날까요? 다저스는 바우어를 붙잡고 최고의 로테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계약 소식이 너무 없다 보니 이런 가상 시나리오까지 전해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